이 시기에 이렇게 5월이나 6월, 7월 전에 한 번 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계속 물어봐요. 어딜 갈까요? 어딜 가야 하나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학생들도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 특징이나 아니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님들이 아시고 어머님들이 어느 학교 보낸다고 해서 애들이 꼭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과 함께 학생 대진을 보내고자 2년 동안 같이 설득해서 보낸 아이도 있어요. 2년 동안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 그래서 그런 학교 특징이나 아니면 그 특징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해야 되는 걸 미리 아시면 준비하는 것도 편하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설명을 매년 하고 있고요. 저는 앞부분에 이제 작년 지원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지원 방법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이제 세부적인 학교 어떤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음에 이제 김영호 부원장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중3의 분위기가 많으니까,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가 거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선행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수원이든 스튜던트든 아니면 뭐 중학교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선행을 항상 하면서도 고등상하, 특히나 고등상 자체를 굉장히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복습을 되게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제 아이 성향에 따라서 학교를 정하실 텐데, 아니 뭐 이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해지는 학교를 뭐 이 아이가 성향이 어떻다라고 해서 정하는 것보다도 제일 좋은 방법은 고등상 시험, 그러니까 고등상을 여러 번 반복시킨 다음에 그 학교 기출 문제를 풀어보게 하시라는 걸 꼭 권해드려요. 이거는 다만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수학 이런 걸 다 영어는 아니에요. 영어나 그거는 고등학교 시험 내신 자체는 그 특정 교과서에서 가르친 부분에서 내기 때문에 지금 중학생이 보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 과학이나 수학은 볼만하거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대진을 간다 그랬을 때 대진 기출을 보고 나면 아이들의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바뀐다는 건 나 대신 못 가겠어.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 기출 시험을 본 다음에 그 자체를 애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나 수원 추천만 할 게 아니라 고등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아이가 복습을 하는 거부감이 덜 들어요. 예를 들면 쌤을 풀었다, 아니면 시각화를 풀었다, 나 한 번 했는데 왜 또 해야 되라는 자체가 시험을 보고 본인이 내가 아는 문제 본 건데 시각분석이 있는 건데 내가 실제는 안 풀린다는 걸 봤을 때 복습을 하라고 설득하기도 쉬울 뿐더러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고 여러 번 오답을 해서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어쨌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거랑 시험을 봤을 때 시험 적응을 해서 시험 점수가 올라가는 두 가지가 있으면 이제 수학 실력도 올려야 되는 동기가 되고 시험 점수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저 고1 이제 영등여고 배정받은 여자애가 있는데 그렇게 시험 보는 걸 싫어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가 항상 메이저 도전이라고 1학기 중간고사 기출 고등학교 거는 이제 중3 애들을 풀리는데 그거 할 때 그렇게 싫어했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걔가 반타작을 했어요. 수능 공부를. 근데 그거를 풀리고 다시 복습시켜가지고 지금은 이제 수능고나 뭐 기타 학교들은 거의 한 개 틀리거나 나오고 뭐 대진이나 좀 어려운 부분만 3개, 4개 틀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 그러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온라인 수업하다가 이제 다시 오프라인 수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말 시험을 지가 보겠다고 해서 보고 많이 틀리니까 복습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그런 학교 특징 아이랑 얘기를 하시되 그런 이제 기출을 보고 어떤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뭐 대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엉덩이가 좀 무거운 애들이 시험 공부 잘한다. 맞는 얘기긴 해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대진은 양이 줄긴 해서도 항상 양이 많았어요. 뭐 국어, 영어 말도 못할 양들이 많아요. 저도 어머니들이 이 아이의 성향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일단은 아이가 열정이 있고 오래 앉아있을 만한 애들은 대진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죠. 머리는 좀 좋고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문제 많은 거 푸는 거 싫어해요. 특히 쌤을 싫어해요. 쌤만 풀려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근데 뭐 실력 선수가 조금 풀려면 되게 좋아해. 저는 그런 아이들은 사실 중앙 추천해요. 중앙은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대신처럼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내진 않아요. 약간 국립학교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고. 낙생은 되게 특이하게 제가 여기서 한 10년 동안 가르치는데 낙생은 대부분 이제 경시했던 애들이 많이 가긴 하는데 생각이 여기서 멀어서 그런지 낙생을 많이 안 보내시더라고요. 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았고 뭐 서영 같은 경우는 이제 골고루 보통 이제 중간고 잘했던 애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요새 국어 영어가 많이 어려워졌죠. 점점 더. 그래서 서영은 좀 인기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도 뭐
뭐 야탑이랑 공중이랑 비슷해진 건 아니고 옛날에 분당이랑 서울은 진짜 그 가는 게 인생 복이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해요. 그 고등학교 가는 걸로 분당이나 서울이랑 붙어서 인생 복을 다 쓰면 대학 갈 때 힘들어. 제 인생의 초복이 정해져 있던 그 사람이라 그런 데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은 좀 인기가 떨어졌죠. 이제 이런 모든 그런 게 그 지난 2년 전까지 이제 학생부 종합이 이제 대세로 굳어졌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여기 학원계 수능에 왔을 때는 대부분 공부 잘하면 낙중대 당연히 가는 줄 알았고 나머지 이제 영덕과목 뭐 그렇게 했었는데 학생부 종합 시대가 있을 때 이제 분위기가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낙중대보다도 뭐 순회도 가고 한솔도 가고 뭐 수행평가 많이 시키는 영덕 기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랬는데 작년에 딱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 중3이 지원 이 마지막 파이널 지원하기 전전날인가 정시 확대 발표가 났어요. 여기 난리가 났죠. 그날 밤에 새벽까지 계속 전화오고 카톡 오고 돌려야 되나요? 뭐 수능 가려는데 전 대진 가야 되나요? 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올해부터는 대진 중앙학생 뭐 이런 데로 좀 많이 몰릴 것 같긴 해요. 결단을 많이 못 내시긴 한데 결국 작년에는 전화 많이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원래 선택을 바꾸신 분 거의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갔는데 아마 올해부터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김명호 원장님 학교 특성 얘기하시면 아이와 특성도 좀 보시고 그 학교 구교재가 어떻다 그러면 그 구교재를 좀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도 좋고 뭐 예를 들면 대진이나 중앙은 고난도 해야 되니까 고난도 해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프린트를 내는데 전국학력평가 내는 학교도 있어요. 학생이라든지 그런 데는 고난도보다 다른 걸 지키는 게 낫겠죠. 일단은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지원은 이렇게 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종류를 나눠줘요. 이런 종류 나눠주면 여기 5개 써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학교 쓰고 물론 19,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돼 있죠. 그 학군 내 배정, 구역 내 배정인데 학군 내 배정은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구성남 쪽에 학교를 지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10년 하고 나서 그런 일 들어본 적 없으니까 어차피 저희는 여기 18개 학교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남자는 17개 영덕공을 못 쓰니까 5개 쓰고 여기다 쓰는 건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5개 쓴 걸로 50% 정원을 뽑아요. 왼쪽에 쓴 걸로. 그러니까 여기에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5지망을 쓰면 여기 1지망 쓴 애들을 학교에서 모아서 자기 정원 50%보다 넘어가면 추첨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끝이죠. 그럼 걔네들은 이 2지망 쓴 애들 2지망 그럼 이쪽 B 학교에서는 1지망이 다 안 찼어. 그러면 여기 쓴 애들 중에서 2지망에서 아까 1지망 못 갔던 애를 골라가지고 이제 다시 뽑고 이런 구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쓸 때. 좀 있으면 다 아시겠지만 가장 가고 싶은 학교 여기 쓰겠죠. 당연히. 그죠? 가장 가고 싶은 학교를 여기다 써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는 다 떨어지는 학교를 써요. 다 떨어지고 가장 가고 싶은 학교를 여기 다시 50% 뽑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서현이 되게 인기였으니까 서현 가고 싶으면 여기 서현 쓰고 여기 서현 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의 기회를 갖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반드시 떨어지는 학교를 쓰면 돼요. 이를테면 2지망에다 분당, 여기 태원, 뭐 3지망 대진 뭐 이런 데 쓰면 쭈루룩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서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2지망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 4군데, 3군데를 쓸 때 덜커덕 붙은 학교 쓰면 그냥 그 학교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그 옛날처럼 막 대진 연결이 인기가 없지 않아서 올라온 얘기를 좀 이따 드릴 텐데 여기 예를 들어서 학교 이름 좀 미안하지만 판교나 문중 야탑 이런 데 쓰면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야탑은 14시간 돌아도 야탑에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까지 쓸지 1지망 쓰고 조한학교 1지망 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순서로 써야 되는 거고 첫 번째가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1지망 도전을 해보되 2지망에서 안전하게 맞고 싶다. 2지망 순회를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 서현 쓰고 순회 쓰고 여기서 순회 써서 막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인생의 운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서 100% 가야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결정하실 거는 여기를 좋아하는 걸 쓸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서현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인기 있는 게 요새 뭐예요? 서현이 그나마 지금 분당을 썼다고 치면 여기 분당 쓰고 여기 분당 쓴 건 무서우면 뭐 대진이나 순회로 막아야겠다 싶으면 여기 막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걸 막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분당을 떨어졌어요. 여기 또 써도 분당 떨어지잖아요. 2지망을 써서 웬만해서 막을 수 있는 학교가 제가 2지망 써서 막을 수 있는 학교를 작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남학생 이지망 합격 학교가 한솔, 야탑, 순회, 불복 정도예요. 남학생 이지망에서 나갈 수 있는 학교가. 여학생 이지망 가는 학교가 낙생, 대진, 중앙, 영덕, 순회 정도로 이지망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지망에서 그걸 못 막으면 그 다음 우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헬기에 태워서 이렇게 지하 뚜껑 열어서 쭉쭉 떨어지거든요. 3지망, 4지망. 매년 메이저 수학학원에서는 그 14지망 이상, 18일, 자기가 못 써볼지도 기억 안 나는 학교로 된 애들이 꼭 한 명 나와요. 옛날에 저희 반이 한 5년 전인가 덜컥되는 3평 된 거예요. 지금 판교죠. 3평 된 날 그 아이가 일주일 동안 학원 안 나왔어요. 집에 가서 엄마가 집으로 3평 찾아보고 이사 가야 되나? 자기가 쓴 기억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여기서 간다고 믿고 여기는 아무 데나 쓰거든요. 여기가 열리면 웬만한 학교들 요새 3, 4시간 다 마감되잖아요. 그러면 떨어지고 하면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학교가 막판 걸리는 학교가 그런 학교라고 좀 약간 인기가 좀 덜한 학교. 판교, 윤중, 야탑. 보통 야탑에서 다 걸려요. 옛날에 여자애들은 다 영덕 가서 걸렸는데 요새 영덕이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어요. 영덕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수행평가 비중을 좀 줄이고 국어 영어를 좀 쉽게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고 싶은 학교를 쓰고 이 지방 막으려면 여기 쓰든지 아니면 여기 가고 싶은 학교, 여기 가고 싶은 학교. 그 다음에 이 지방에서, 3지방에서 웬만한 막을 학교를 쓰시라. 그 막을 학교나 이런 거는 다 뒤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는 반드시 떨어지는 학교 쓰면 돼요. 떨어지는 학교는 분당, 서현, 태원, 한솔 이런 데서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 학원에 있으면 애들이 쓸 때 저희가 그럼 뭐 쓰라고 해줘요. 직접 지정해서 연락을 쓰자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기치 못한 학교에 가는 걸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학교들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볼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 거는 1구역 1지망, 2구역 1지망까지 해보실 것인지, 이렇게 바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2지망에서 한번 나가볼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1구역에서 2지망 떨어지려면 이런 학교 쓰고 그냥 이런 학교를 2, 3, 4, 5 쓰면 쭈르륵 떨어져요. 그럼 다시 이제 2구역으로 와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시면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네, 요거는 늘어날 것 같아요. 작년에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리고 요 근래에 한 3, 4년 전에, 4, 5년 전에 중앙이 서울에 제일 많이 걸렸을 때 중앙이 한 번 터진 적 있어요. 중앙이 왕창 걸려서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중앙이 약간 실적이 까이기 시작하면서 중앙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없어졌어요. 중앙이 막 3, 4시간 붙고 있거든요, 작년까지. 근데 중앙이랑 낙생이 좀 유리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과가 좀 변경되면서 중앙이 애들이 가장 기피하는 이유가 과학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과학 대과목, 투과목까지. 투과목이 절대 평가로 바뀌면서 비중이 좀 줄었어요. 중앙 낙생이 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올해는 중앙이랑 낙생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으로 불공이 학종으로 서울대 대여상시 보면서 실적이 계속 좋아서 인기가 상승하고 있어요. 물론 그래도 3지망 정도까지 붙는 것 같아요. 물공이 그렇고 대진 영덕이 지금 계속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대진은 제가 여기 학원에 왔을 때부터 항상 대진 가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학교인데 항상 대진은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였거든요. 한 2년 전부터 그 아카데미를 위주해서 이제 학종이랑 정시랑 3년 전이 9년 전이었나? 유치한 44명 보낸 뒤로 이제 대진이 떴죠. 그래서 이제 대진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대진 보내려면 1지망도 100% 안심 못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예전에는 대진에서 나갔고 대진 간다라고 하는 게 공식이 한 2년 전부터는 아닌 것 같아요. 영덕이 진짜 인기 없어가지고 18지망 가서도 붙을 수 있는 학교였는데 그 줄이고 나서는 영덕도 이제 3, 4지망에서 끊겼어요. 영덕도 나 여자아이인데 뭐 낙중대 가기 좀 빡세고 수능 가서 한서도 공부 안 하기 싫어서 영대 보낸다라고 하시면 한 3지망 안에 쓰셔야 돼요. 2지망 안전하면 2지망. 저 작년에 저 영덕 진짜 못 쓰게 하는데 저희 반에 여자애들 다 영덕 2지망 없어서 막았어요. 딴 데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반이 영덕이 한 4명 되거든요. 영덕이 좀 좋은 학교가 됐어요. 제한테 이미지로 예전에 비해서. 네, 그런 것들을 아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이제 디테일한 건 저희 뒤에 김영호 본원님이 아마 설명해 줄 거고요. 뭐 배정 절차는 그런 거예요. 학군내 배정하는 거, 구역내 배정하는 거 받아가지고 이 성남 같은 경우는 학군내에서 50% 뽑고 구역내에서 50% 뽑는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거는 교장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니까 저희가 몰라도 어차피 알아서 배정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것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김영호 부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릴 텐데 하나 광고를 하면 제가 작년 연말에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랑 이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진단평가가 있어요. 각 중1부터 고3 전체 전과정, 세과정으로 맞춰가지고 진단평가를 만들었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70점 정도 받으면 저 정말 잘한다고 보거든요. 보통은 좀 경시하고 한다는 애들이 한 50점 정도 받아요. 그 진단평가가 학원에 계속 있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 설명회 때 제가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올해 설명회 하면서 이제 혹시 이제 설명이 오신 분들 중에서 진단평가 신청을 데스크 해주시면 아이가 시험 보면 제가 한 1시간 정도 상담을 좀 해드려요. 그래서 뭐 신청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데스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재원생이시다 그러면 아마 진단평가 보면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전 다음 이제 김영월 때 마이크 연결습니다. 원래 인사하고 나서 박수 치는 타이밍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김용호 부원장입니다. 네, 여기 불 꺼주셔도 될 거예요. 네, 홍인철 원장님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표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지원 전략 첫 번째라고 하시는 게 제일 가고 싶은 학교를 일지망에 둘 다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1단계를 먼저 다 선발하고 1단계에서 5개까지 다 떨어진 친구들을 2단계에서 다시 일지망 추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분당고를 제일 가고 싶다 그러면은 둘 다 분당고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1단계 2, 3, 4, 5지망을 떨어질 수 있는 학교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잘 떨어지는 학교들을 먼저 적어놨어요. 그래서 매년 많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많이 꼭 이 정도면은 떨어뜨릴 수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면은 만약에 분당고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저렇게 써도 한 7대1 정도의 합격 비율을 가져요. 그러면은 쓰는 애들보다 떨어지는 애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일지망을 2번이나 추첨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지망에서 최소한 이 정도보다 안 좋은 학교는 안 갈 수 있게 다른 학교들을 써야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쓸 수 있는 학교들이 이제 순회고다라고 좀 어느 남자나 여자나 이지망 정도면 이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쓰다 보면은 순회고 같은 경우 난 좀 가기 싫은데 그래서 늘푸른고를 좀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지만 늘푸른고 같은 경우에 합격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좀 다른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1단계 일지망에서 분당고를 적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순회고 여기서 지금 순회고라고 적혀있는데 늘푸른고라고 되면은 1단계 이지망에 늘푸른고 그 다음에 2단계 일지망에 늘푸른고 이렇게 적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분당고를 먼저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 추천 순서가 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순회고나 늘푸른고에서 추천 기회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천을 바라는 건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1단계 2, 3지망, 4지망, 5지망은 떨어질 수 있는 학교들을 적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최소한 분당고 어차피 7대1이니까 양쪽 다 쓰나 한쪽만 쓰나 어차피 될 놈 될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기회 한번 노려보고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지원 방법이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좀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몇 년 전만 해도 양쪽 다 일지망 쓰는 거를 아시는 분들도 많고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요즘엔 대부분 다 그렇게 많이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단계의 이지망의 경쟁률이 생각보다 되게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막 1단계에서는 2, 3, 4, 5는 다 떨어질 만한 학교들만 다 적기 때문에 2단계에서 적당하게 이 정도 학교면 좀 괜찮은데 라고 하는 쪽을 양쪽 다 적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마감 경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매년 달라지기도 하고 저 이제 안내 책자로 드린 거에는 없을 거예요. 적으셔도 되는데 왜 올해 이렇게 썼는데 떨어졌어요 라고 항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일부러 안 넣은 거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매년 떨어지는 경향인데요. 남자 여자가 조금 경쟁률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 1지망 마감 학교가 태원, 송림, 분당, 늘푸른, 낙생, 서현, 대진, 중앙고가 남자 1지망에서 거의 마감이 돼요. 근데 저희가 이걸 이제 조사를 할 때 1구역 1단계에서 1지망에서 붙었는지 2단계 1지망에서 붙었는지 정확하게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디 1지망은 붙고 어디 1지망은 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 1지망을 무조건 마감하는 학교,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저렇게 다 마감이 되었다. 저희가 마감이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똑같이 대진고를 2지망 썼는데 떨어진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1지망이 마감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태원, 송림, 분당, 늘푸른, 한솔, 서현, 불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학교라고 하는 낙중대가 대부분 일지망에서 마감이 많이 되는데,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낙중대는 조금 기피하는 성향이 아무래도 보여요. 그래서 이과형 친구들 좀 잘하는 애들만 좀 가고, 어느 정도 여자인데 수학에 좀 자신이 없다, 나는 어차피 좀 문과 쪽 진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낙중대를 좀 피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일지망에서 마감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그럼 2지망 합격 가능 학교들인데요. 그래서 2지망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기로 1단계 2지망에선 떨어질 수도 있고 2단계 2지망에선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조금 더 안전한 지원 방법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한 학교를 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교육청에서 발표하기로 한 전체 1.7% 정도가 17지망, 18지망에 합격하고 있다라고 해요. 1.7%면 되게 적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성남 쪽 학군에서 4,800명 정도가 돼요. 생각보다 되게 많죠. 매년 4,800명이 난 어디 썼는지 기억도 못하는 저 16, 17, 18지망에 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생각을 잘 하고, 너무 욕심을 조금 버리고 최일 가고 싶은 학교를 좀 쓰고, 그다음에 2순위는 조금 제껴두더라도 최소한 3순위 안에는 꼭 붙자라는 생각으로 전략적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좀 합격 여부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올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개학도 연기되고 해서 공시 발표 날짜도 다 6월로 늦춰지고 해서 수시 합격자들만 좀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시 합격자들만 좀 비교를 해보면요. 낙생 같은 경우에 4명, 그래서 정시 9명 합쳐서 13명. 또 내년 낙생고 같은 경우에는 한 12명에서 16명 내외로 서울대를 계속 가고 있어요. 보통 1등급이라고 생각하는 전교 등수가 물론 인원마다 다르겠지만 13등에서 15등 정도가 돼요. 그러면 1등급 안에 들어가면 서울대 정도는 기본 보장되는 학교가 당연히 낙생고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1등급 받기도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앙고 같은 경우가 수시 셋, 그다음에 정시는 아직 발표 자료가 없어서 조사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수시들만 조사가 돼서 정시 되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의 숫자들이에요. 대진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1명, 저거 직윤으로 붙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 4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포함하고 총 5명이 갔는데, 대진고 같은 경우에 되게 잘한다, 공부 잘하는 학교다 생각하는 것 치고는 덜 갔죠. 그 이유가 이제 약대, 의대, 한의대를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센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치면은 약대, 의대, 한의대가 한 25명 정도 합격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등록한 인원이 한 20명 정도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친구들이라서 이거는 합격자 기준에서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여기서 이제 변화를 좀 볼만한 학교가 이제 불곡고 전인데요. 불곡고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5명이 이제 수시에서 합격했어요. 꽤 많이 간 학교예요. 매년 불곡고 같은 경우가 한 3명에서 6명 정도의 서울대 합격을 보이고 있고, 정시는 1명이나 없거나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정시보단 수시로 되게 더 많이 잘 보내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정시 숫자가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라고 하시면 맨 위에 있는 낙중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시보다는 수시 합격생 인원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중앙이나 대진 같은 경우에는 수시 합격생보다 한 2배 정도의 정시 합격생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매년 거의 그래 와서 어느 정도 예상하기로는 이제 중앙 같은 경우에 한
6, 7명 정도가 아마 정시 합격하면 한 10명 정도 내외. 대지문 같은 경우도 수시보다 좀 더 합격을 많이 한 정시 인원이 그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시에서 잘 가야 2명, 3명 정도가 나오고 1명 아니면 내지 없다라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표들에서 정시는 대부분 0이나 1 정도가 플러스 되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매년 좀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낙생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저희는 15, 12, 16, 13 이런 식으로 1등급 내외에 어느 정도 안에 들어가면 충분히 합격하는 학교예요. 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따져도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 30등, 올해 이제 30등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엄청 잘 보내는 학교다. 그만큼 거기를 보내려면 준비도 많이 하고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표를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할 만한 거는 이 학교가 어느 정도 상승적인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 하락하고 있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홍민철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영고 같은 경우가 조금 최근 한 2, 3년 동안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10명 이상은 꼬박꼬박 잘 보내는 학교들이었는데 정시랑 합쳐도 10명 넘기가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이는 학교가 이제 서영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지망에서의 경쟁률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인기가 좀 떨어졌다 그래서 이지망에 붙을 수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대7의 경쟁률이 3대1의 경쟁률이 떨어졌다인 거지. 서영고 인기 떨어졌으니까 일지망을 쓰면 붙을 수 있다, 이 정도의 경쟁률은 아니니까 여전히 인기는 있지만 예전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최근 좀 잘 나가고 있는 학교가 이제 늘푸른고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수능 잘 본 학생들도 나왔다라는 인기도 되게 많아져서 이번에 일지망에서까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 한 4, 5년 동안 일지망에서 둘 다 마감된 학교가 아니에요. 늘푸른고 같은 경우가.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을 잘 본 친구들도 있고 매년 잘 보낸다라는 소문도 많고 인식도 많이 좋아져서 좀 많이 좀 선호하는 학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도 많이 추천을 하는 학교 정도가 이제 야탁고, 순회고 정도가 되는데요. 야탁고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좋아요. 학교 분위기 자체가 조금 안쪽에 있어서 그렇지 놀거리도 많이 없고 애들끼리 좀 잘 뭉쳐서 공부도 잘 하는데, 하나의 되게 가장 큰 단점이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여기 저희 학원 기준에서 가면은 차로 데려다 주셔도 아침 시간 생각하면 40분까지는 거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동네 자체가 그쪽이 아니면은 야탁 같은 경우 생각하기가 꽤 많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만한 학교가 한솔고, 순회고, 불곡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이지망 안에서 붙을 가능성이 있는 학교가 순회고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학교별로 보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수학이 이제 수능 때 선택 과목이 지금 되고 있죠. 또 선택 과목이 되는데요. 문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수원과 수투는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통과 미적과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게 되어 있는 건데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저거 3개 중에 하나는 꼭 봐라라고 지정을 해놓은 대학들이에요. 여기 좀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 경희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연대, 이대, 한국외대, 중앙대, 한양대, 대부분 서울에서 이름을 아는 학교들은 다 선택이 되어 있어요. 어머니 보시면은 문과 중에서 미적이나 기하할 친구들은 없어요. 무조건 확통까지 시키셔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내신을 생각을 하면은 내신은 선택 과목을 어떻게 좀 잘함에 따라서 확통을 안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나,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능에서 내가 좋은 학교를 가려면 선택을 꼭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통을 선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잘 짜져 있는 고등학교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확통 자체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학교들,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 이름 있는 학교,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곳들은 우리 학교는 이과 오려면 확통은 받아주지 않아라고 아예 못 박아놔서 확통을 보면 난 점수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돌려서 이제 수능을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미적과 기하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하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아직 저렇게 수능을 보지 않아서 데이터는 없겠지만 한 10년 전에도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수능을 보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이산수학, 뭐 경제수학, 미적 이렇게 여러 가지 발표한 대학 자체는 명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미적을 보는 게 일반화되고 남들과 똑같이 성적을 겨룰 수 있는 어느 그런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하도 마찬가지로 나는 미적이 너무 싫다 하는 친구들은 기하를 돌려서 할 수 있겠지만 기하를 해서 굳이 엄청난 점수 난 다 맞겠다 기하는 다 맞고 뭐 미적은 다 틀리는 정도의 격차를 보이지 않는 한 굳이 난 기하를 선택을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미적을 얼마나 좀 잘 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좀 볼게요. 학교별로 이제 낙생고부터 볼 건데요. 낙생고는 이제 1학년 정원이 한 290명 정도 돼서 1등급이 한 11등까지가 1등급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이과랑 문과 비중이 한 7대3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고요. 이과가 훨씬 많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다 똑같이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되는데 이제 2학년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공통 과목 같은 수원은 상관이 없겠지만 뭐 미적 같은 문과는 아예 안 보는 안 보는 과목 같은 경우는 좀 등수가 11등보다 훨씬 더 작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뭐 A, B, C, D 이렇게 쭉 학교별로 이제 나중에 적어 놨는데요.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지필 점수랑 그다음에 수행평가, 1학기 수행평가까지 합쳐 있는 작년도 1학기 평균과 표준 편차예요. 평균은 대략적으로 분당 지역에서 있는 학교들은 한 60점에서 65점 정도가 어느 정도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에 나와 있는 표준 편차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대부분 15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서 15보다 크면은 상위권, 하위권의 차이가 되게 갭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15보다 좀 작으면은 애들의 점수가 다 비슷비슷한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A, B, C, D의 비율은 A는 90점 이상인 친구들의 비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80점, C는 70점 이상인 애들의 비중인데 그럼 여기 보시면은 A가 1.4%예요. 1등급이 상위 4%까지가 1등급을 받는데 90점 넘는 친구들은 1.4%밖에 안 돼요. 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둘 다 한 20문제에서 2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어려운 킬러 문제라 그러죠. 1등급, 2등급을 어느 정도 나누게 하고 싶어서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해요. 보통 객관식에서 2문제, 주관식에서 3문제 정도를 어렵게 출제하는 게 일반적인데 낙생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3문제 또는 객관식 4문제까지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도 2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어려운 킬러 문제가 점수 배점 비중이 한 40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를 다 틀리면은 60점이 그냥 되는 거예요. 여기서 60점의 비중이 D거든요. 저기까지 떨어지고 그럼 저 이상인 애들은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잘 맞추냐에 따라서 등급이 하나하나씩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객관식에서 한 4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찍는 운도 되게 많이 따르고요. 이 운이 많이 따른다라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우리 애가 중간고사 때는 되게 잘했는데 기말고사 때는 점수가 확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고사 때는 난 킬러 문제 6개 중에서 3개를 찍어서 맞았어. 그래서 갑자기 등급이 확 올라가는데 기말고사 때도 그렇게 운이 작용하지 않으면 점수가 확 떨어지고 반대로 점수가 되게 낮았는데 기말고사 때 좀 잘 찍으면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계속 꾸준하게 상위권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년도 작년 합격자 기준인데 서울대 16명, 그다음에 고대 연대 합쳐서 한 60명 정도 가고요. 의대도 한 40명 정도가 돼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중복 합격자, 재수생까지 어느 정도 다 포함한 비중이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의 재수생과 재학생의 비중은 거의 반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뭐 특징 같은 거 적어놨는데요. 과학 중점학교예요. 근데 이제 중앙고도 과학 중점학교인데 차이가 뭐냐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과학 중점학교인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지정한 과학 중점학교인지인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경우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과학 중점학교는 2과목을 4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전 같은 경우에 2과목 4개 다 하는 게 내신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컸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심화 과목, 전문 과목으로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돼요.
아무래도 내신의 비중이 예전보다는 조금 덜 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중앙고의 선호도가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간 편이에요. 중앙고를 선택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과학 4개를 하는 그 과중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과중반을 안 갈 바에는 중앙고가 크게 메리트가 있지 않고, 그래서 애들이 많이 선택을 못했는데, 과학2의 어려움이 조금 줄어들었다 보니 애들은 그러면 좀 가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머님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낙생고 같은 경우 이제 운영 단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읽어보시는 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런 식의 표시고요. 다음에 이제 수학 1은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때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수학 1은 2학년 1학기, 그다음에 수학 2는 2학년 2학기 때 배우고, 그럼 확통 같은 경우 이제 3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 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낙생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택 1처럼 나와 있는 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과, 이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다 선택을 꼭 시켜서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하, 영어 문학권 택 1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반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하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굳이 어차피 수능도 미적할 건데 나는 그냥 영어 문학권 할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둘 다 진로 과목이라서 절대평가로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하를 조금 내가 중학교 때 아니면 고1 때 해놨다, 아니면 영어에 자신 있다 없다 이렇게 좀 나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나와 있는 미적과 실용수학 택일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실용수학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거의 다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3학년 때 수능 준비를 좀 많이 아무래도 해야 되잖아요. 3학년 때 진로 과목 또는 심화 과목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지도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3학년 때 진로 과목이 많다는 얘기는 절대평가가 아무래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절대평가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신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고, 그만큼 수능에 조금 더 정시에 집중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다, 그런 학교다라고도 판단하셔도 무관합니다. 다음에 이제 중앙고 같은 경우도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11명으로 아마 1등급이 비슷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과랑 문과가 똑같이 7대3 또는 2대8 정도, 8대2 정도의 비율을 가져요. 근데 이 중에서 과중반이 한 3반 정도가 이제 과중반이 구성을 하는데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내외가 돼요. 그럼 과중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을 원과목 4개, 수과목 4개를 다 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균 같은 경우에 75.5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60에서 한 65 정도가 어느 정도 평균인데 평균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도 28이라는 얘기는 15보다 어느 정도 높아서 상위권, 하위권의 차이가 어느 정도 크다라고 같이 보시면 되고, 그에 반증하는 걸로 똑같이 26%가 90점 이상이게 되겠죠. 아무래도 시험이 조금 쉬운 편이에요. 낙생에 비교해서. 그다음에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 쉬운 편은 아닌데 그만큼 중앙을 가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많이 해놓고 가는 편이라서 시험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어렵지만 애들이 준비한 거에 비해서 조금 쉽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 특히 작년에 조금 더 쉬워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보통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어려운 학교였는데 작년에는 부교재를 이제 EBS 고난도라는 걸 채택을 해서 비슷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애들이 힌트를 많이 받고 아이디어를 충분히 많이 공유한 문제들이라서 평균이 되게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A의 비중이 20%를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 틀리면은 1등급이 간당간당한 정도의 수준이 돼요. 그래서 A의 비중이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가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필고사에서 하나 틀리면 1등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의 기준은 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26%예요. 그럼 거의 하나 틀리면 1등급 받기가 많이 어려웠다. 배점 낮은 걸로 하나 정도 틀리거나 다 맞는 정도가 되어야지 1등급이 잘 나왔다라고 안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어느 정도 합치면, 연대, 고대 합치면 한 40명 정도가 되고, 아까 낙생이랑 비교하게 되면 한 20명, 30명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 정도도 적게 보내는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이과 상위권한테 추천드리는 학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기하, 심화 수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과 같은 친구들도 이제 기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심화 수학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심화 수학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수원과 수투가 조금 어려운 걸로 많이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화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다라고 해요 올해. 그래서 저거를 이제 배우게 되면 아무래도 수능 대비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수학 과제 탐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학 과제 탐구라고 이제 선택 과목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세특이나 이제 수시를 쓰게 될 때 여러 가지 과목을 못 써요. 특히 소논문이 이제 삭제가 되었는데요. 수학에 대한 소논문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수학 과제 탐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제 탐구 같은 경우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 한 학기에 주제를 정하고 보고서를 쓰고 그걸 이제 세특이나 학생부에 어느 정도 한 줄 정도 기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예전에 했던 소논문을 대체할 수 있어서 학생부 할 때는 어느 정도 선택이 가능한 선택을 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앙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과인데 난 그 소논문 유리하자고 미적을 선택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나는 그냥 소논문에 유리한 수학 탐구를 선택할 수 없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대지는 학생이 인원수가 조금 더 많아서 한 2~3명 정도가 1등급 커트라인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 13명, 14명 정도가 1등급 커트라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도 어느 정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마찬가지로 다들 아시다시피 EBS 고난도라는 부교재를 채택하고 있고 그걸로 이제 계속 매년 비슷하게 많이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의 비중도 지금 거의 25% 정도로 되게 많죠. 이제 90점이 넘는 게 25%가 넘으면 보통 하나 틀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 받기가 이제 간당간당한 수준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EBS 고난도라는 문제집을 되게 많이 풀려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많이의 기준은 한 7, 8번 이상 많이 반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이 반복을 해도 문제 자체를 똑같이 내는 건 아니고 숫자를 바꾸거나 2문제, 3문제를 섞어서 내거나 아니면 한 문제, 2문제, 3문제를 기억, 니은, 디귿으로 맞는 답은 이런 식으로도 내요 문제요. 분명히 번호로는 하나인데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3개가 되는 학교가 대진고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진고 같은 경우는 그걸 충분히 많이 겪어야지 가능한 1등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12, 그다음에 연대 고대 합쳐서 50명 정도가 되고 이제 의대가 한 40명 정도 아무래도 갔어요. 서울대에 합격을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서울대 합격을 하고 의대 동시 합격한 친구들도 꽤 많을 텐데 의대로 되게 많이 빠져서 열심히 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학교의 이제 특징으로는 아카데미가 있는데 아카데미 신청해서 선발이 될 수 있으면 꼭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이제 좀 더 남겨서 공부를 시켜서 시간이 꽤 뺏기기는 하는데 저거를 해서 이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학원 갈 시간도 한두 개 정도는 빼줄 수 있는 학교라서 같이 시키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기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거 이제 대진고에서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 자리 하나 배정을 해줘서 쓸 수 있게 독서실을 대체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과가 수학 과제 탐구를 할 수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확통, 기하, 수학 과제 탐구 중에 하나를 택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과가 확통이나 기하를 난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냥 수학 과제 탐구 할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학교라서 이런 학교는 어느 정도 소논문도 같이 대비를 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미적과 실용, 수학, 문과, 이과 각각 나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영광여자고등학교예요. 영광여자고등학교가 아까 홍익평 원장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예년에는 어디에서도 항상 붙었던 학교예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지망, 5지망까지가 이제 거의 끝에서 합격한 애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영광여고 이제 간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친구들 중에 뭐 10지망 이상 써갖고 붙은 애 있냐라고 했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한 4지망, 5지망까지 쓴 애들이 거의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2지망, 3지망까지 쓰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전하게 붙을 것 같고 그 이하는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평균 같은 경우가 이제 70점 정도, A 비중이 25%가 넘어요. 그러니까 꽤 학교가 좀 문제가 쉽게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쓰고 있는 프린트나 EBS 고난도 문제도 되게 비슷하게 많이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이 높고 A의 비중이 높은 학교는 학교에서 부교재를 쓰거나 프린트를 쓰는데 그 두 개에서 되게 비슷하게 많이 출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겉으로 보는 건 되게 어려워도 학생들이 직접 푸는 체감 난이도는 조금 떨어져서 점수 자체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서울대, 연대, 그다음에 고대, 의대까지 합쳐갖고 한 40명, 50명 정도 보내는 학교라서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되어요. 근데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남자애들하고 되게 많이 친한 여자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제가 조금 추천을 안 해요. 영덕 여자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여자애들만 있다 보니까 수행평가 같은 게 되게 많이 치열하고 생각보다 깍쟁이라 그러죠. 자기 거 되게 잘 챙기고 뭐 남들한테 되게 잘 얻는데 자기 거 잘 안 보여주는 애들,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점수를 되게 잘 받아요. 근데 막 남자애들이랑 친한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거 다 내줘요. 간슬게 다 내주고 내 필기 다 보여주고 뭐 수행평가 다 도와주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점수가 조금 떨어지거나 이런 친구들도 꽤 많아서 그런 성격을 갖는 친구들은 조금 만류를 하는 편이고, 여자애들인데 조금 자기 거 잘 챙긴다거나 아니면 섬세한다거나 꼼꼼한다거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엄청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심화반이라는 걸 운영을 해요. 학교 내에서 이제 심화반이라고 해서 남겨갖고 어느 정도 조금 더 봐주는 방과후 수업처럼 이렇게 봐주게 되는데 45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학원을 많이 안 다닌다가 되면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학원을 조금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여러 가지 학원을 다니면서 심화반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는 심화반, 독서실 대신에 심화반을 좀 보내고 싶다가 되시면은 어느 정도 학원을 줄이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주말로 좀 더 몰거나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 확통, 미적 중에서 어느 정도 선택하고 수학 과제 탐구도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늘푸른고등학교가 이제 위치적으로는 이제 정자동 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쪽에 있는 상위권 애들이 많이 가게 되었어요. 한 3, 4년째 어느 정도 계속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과학도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무래도 학교에서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줘서 수시 합격률이 되게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이기는 한데 수시를 지원을 하는 애들 중에서 한 60% 정도가 합격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100% 어느 정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하향 지원에서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학교에서 한 번, 두 번씩 애들 더 불러서 그다음에 수시 지원센터나 상담도 많이 해주는 학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평균을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앞에 학교들과 조금 다르게 60점대고 그다음에 A 비중이 10%가 안 돼요. 시험 자체가 되게 많이 어렵다는 학교예요. 이 늘푸른고 같은 경우가 대부분 분당 지역 학교는 부교재를 쓴다거나 프린트를 준다라고 했는데, 늘고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걸 많이 안 해요.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프린트도 거의 주지 않고 부교재도 딱히 없는데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중앙고나 늘푸른고나 시험 문제 난이도 차이가 많이 없는데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문제를 확 보기 때문에 점수가 확 낮아지는 이런 구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까지 합쳐서 한 30명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있는 학교들이 이제 한 30명 이상의 좋은 학교들, 그러니까 의대 이상 스카이 보내는 학교들인데 3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재수생 반이에요. 그럼 이제 재학생 같은 경우에 한 15명 내외, 많아야 20명 정도 가신다라고 보면 되고, 그 15명 정도가 아까 1등급 인원수보다 조금 많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2등급 완전 극초반을 계속 유지해야지만 그런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영고 학교에 대한 메리트가, 제가 생각하는 메리트는 단 하나예요. 위치적 조건이 너무 좋다. 자,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유 자체도 서현역에서 너무 가깝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기 되게 좋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되게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요. 여기 동아리도 되게 좋다 그러고 전통도 있다 그러고 대학도 잘 간대요. 그거 한 4년 전 이야기예요. 한 3년 전, 2년 전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학생들에 대한 인기도는 여전해요. 왜냐면 놀기 되게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여기 보내실 때 우리 애가 되게 잘 노는 성격이다, 되게 학원 안 가고 밖으로 많이 쓴다, 이런 데 보내시면 더 많이 셀 거예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평균 70점 정도로 시험 문제가 그닥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3년 전만 해도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되게 널뛰는 학교였어요. 확 어렵다가 확 쉽다가 이랬는데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계속 평이하게 중간이나 기말 비슷하게 되는 학교가 되었고, 학교에서 프린트를 수업을 주로 많이 해서 이제 그런 거랑 많이 비슷한 문제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년도에선 서영고에서 발표를 하지 않아서 18년도에 대학 입시 실적인데 서울대, 연대 이때는 잘 갔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한 3년 전 정도가 되는 거라서 이때는 좀 애들이 잘 갔다. 근데 작년에는 서울대 기준만 해도 조금 많이 떨어졌다. 수시간 3명 정도 제 기억에 붙었던 것 같아서 조금, 평년에는 한 9명 정도 원래 수시로 갔던 학교들인데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분당고, 서현역에 순회고가 있다면 서현고에 서현역에 서현고가 있으면은 순회역에는 분당고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놀기 되게 좋은 학교가 돼요. 그래서 애들이 가고 싶은 학교 중에 꼭 손꼽는 학교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애들이 놀기 좋기 때문에 애들의 성향을 한 번 더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수학 시험이 가장 쉬운 학교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분당고 고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수학이 진짜 못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분당고 시험은 그래도 그럭저럭은 할만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럭저럭은 당연히 한 80점 이상 정도 맞을 정도로,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한 3등급, 수학 3등급만 맞아도 난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험 난이도가 조금 쉬운 학교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당고에서 한 80점 정도 맞을 학생 실력이, 그래서 중앙고, 낙생고 같은 시험을 보면 한 50점 이하가 나오게 되면서 그만큼 편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문과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많은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년 교장 선생님이 이것저것 많이 우리는 이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과 최상위권들은 조금 아직 안 가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여전히 문과의 비중이 되게 더 많고 문과 최상위권들한테는 그래도 되게 좋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분당고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반, 심화반의 이름으로 스마트반이라는 걸 운영을 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반, 비전반, 그래서 하나 더 해서 총 45명을 선발을 했었는데 여기엔 들어가는 거를 꼭 강추드려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고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이 되게 자주 불러서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좀 잘 짜주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으면 꼭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선택 과목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순회고 문과가 더 많은 학교예요. 문과가 한 반 이상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이 60점보다 낮아서 되게 애들이 많이 못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실만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평균이 56점으로 되게 낮은데 A의 비중은 생각보다 낮지 않죠. 90점 이상이 거의 20%나 되는데 평균이 56점으로 확 떨어졌다는 얘기는 밑에 깔아주는 애들이 확 깔아줬다는 얘기예요. 평균이 어떤 애는 90점 맞는데 어떤 애는 20점, 10점 이렇게 맞기 때문에 평균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60점 이하의 비중은 이게 2가 60점 이하의 비중이에요. 60점 이하의 비중이 17%예요. 90점 이상보다 60점 이하가 더 적은데 평균이 60점보다 아래다. 생각을 맡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위권과 하위권의 편차가 되게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학교 분위기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상위권과 하위권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데 학생 친구들한테 저희 반 순회고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막 방해하거나 떠들거나 이렇지는 않다라고 해요. 다들 자기 할 거 하는데 그냥 쉬는 시간이나 그다음에 점심시간이나 이런 건 크게 애들에게 막 방해받을 정도는 아니고 학교 끝나고 지들끼리 잘 논다라고 해서 공부하는데 큰 영향은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반 고2, 고3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이지망, 남자나 여자나 이지망에서 갈 수 있는 학교로는 괜찮은 대안이 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도 각각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설고
한솔고도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애들은 되게 많이 선호해요. 학교가 그렇게까지 뭐 놀기 좋은 학교 위치도 아니긴 한데 애들 끼리끼리 모여서 되게 잘 가는 학교가 돼요. 그래서 한 2년 전쯤에 되게 노는 애들이 우리 다 한솔고 쓰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붙기도 좀 많이 붙고 그다음에 애들도 좀 몰려서 많이 가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대학은 그래도 고만고만 가기는 해요. 서울대 실적이 계속 하나 둘 정도 왔다 갔다 거리고 한 재작년쯤인가 서울대 수시로 한 명도 못 가는 게 조금 흠이긴 했는데 어느 정도 하나 둘 또는 한 셋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서울대를 꾸준히 보내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처럼 여기 보시면 60점 이하의 비중이 36%로 되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밑에 좀 깔아주는 애들이 좀 많고 상위권 하위권의 차이가 되게 크다. 근데 여기 또 보시면 A의 비중이 6.9%밖에 안 되죠. 그러면 6.9%라는 얘기는 상위권이 없거나 또는 시험이 되게 어렵거나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한솔고의 시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정도는 아니에요. 10%의 A 90점 이상도 안 나올 정도. 상위권이 조금 떨어지는 최상위권은 없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곡고 같은 경우가 이제 정자공 쪽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중앙고 말고 갈 수 있는 대안이 이제 불곡고예요. 그래서 그쪽 위에 있으면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서현역까지 나오기도 힘들어서 중앙고 아니면 불곡고로 가는데 이제 중앙고가 너무 어렵다는 소문이 많아서 그 다음으로 빠지는 게 불곡고가 돼요. 이제 위치적으로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가고 그렇다 보니까 뭐 문과를 확 몰리거나 이과를 확 몰리거나 하는 학교는 딱히 없고 거의 반반 정도의 비중이나 문과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A의 비중 되게 적고 60점 이하의 비중 되게 많아서 그냥 근처에 집 가까운 애들이 많이 가서 점수의 편차가 되게 많이 크다. 마찬가지로 잘하는 애들은 거리가 멀어도 낙중대를 많이 가기 때문에 최상위권은 없는 학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화반처럼 30명을 선발해서 하는데 이거 그닥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추천한다, 추천하지 않는다의 기준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불러서 상담을 해주냐의 어느 정도 기준을 제가 삼거든요. 그러니까 심화반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시의 가능성을 두고 학생부 종합 관리를 얼마나 잘해주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을 잘해주려면 상담을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 학기 중에 최소한 2번, 3번은 불러서 개별 상담을 해준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삼는데 생각보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친구만 좀 덜 봐주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탁고 되게 좋은 학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치라는 조건 하나만 되게 빼고는.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이 이제 순회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되게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조금 벌어나서 임해 쪽, 뭐 아름마을 그쪽에서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꽤 많아요. 그럼 그쪽에서 갈 수 있는 학교에 대안이 뭐가 있냐면은 태원고 또는 이제 송림고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서 야탁고 정도가 돼요. 거기 말고 이제 돌마고랑 이것저것 있는데 그것보다는 태원고나 야탁고를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거리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거나 걸어갈 수 있거나 뭐 왔다 갔다 꼭 나는 픽업이는 해줄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되게 강추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평균 60점보다 조금 낮아서 어렵기는 한데 A의 비중, B의 비중 어느 정도 다 되게 골고루 되어 있고 60점 이하의 비중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도 나는 이 정도 어느 정도 좀 깔아주는 애들이 없이 다 잘하는 애들, 다 비슷한 애들, 열심히 할 친구들이 가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단점은 인원수가 좀 적기 때문에 1등급 커트라인의 인원수가 좀 적어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명, 12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야탁고 같은 경우에 9명, 많아야 10명 정도가 1등급 인원이라서 그 인원이 조금 적은 거 제외하고는 낫다,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화반도 여기 되게 많이 잘 봐주는 학교라서 꼭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태원고예요. 태원고 그 근처에 있는 송림고, 돌마고, 태원고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거의 제일 좋은 학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원고 또는 송림고 정도가 요즘에 조금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대학 실적을 가지고 보면 태원고가 그 셋 중에서는 제일 잘 보내는 학교이고 그 다음에 학교 분위기도 좀 낮고 시험 자체도 되게 쉬워요. 분당고랑 비교해도 많이 쉬워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뭐 순회 서연이 아니라 나는 태원고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수학은 조금 쉽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A의 비중이 여기 40%가 넘으면 어마어마하게 쉬웠던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보통 중학교 때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90점 이상 A가 한 25%, 30%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많다는 얘기는 진짜 한 10명 중에 4명이 90점 넘은 거니까는 다 맞아야지 1등급이긴 하지만 시험 난이도 자체가 조금 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서울대 자체는 좀 많이 보내지는 못해도 연대, 고대, 그다음에 뭐 의대나 그다음에 인서울까지는 어느 정도 합치면은 꽤 괜찮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 학교에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오해하시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잡아드릴게요.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오해 첫 번째는 학교가 가까우면은 잘 붙는다 라는 오해가 첫 번째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지원해서 그래요. 학교가 가까우면 더 잘 붙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똑같이 추첨 순서 그대로 1단계 끝나고 나서 2단계 추첨을 똑같이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가깝다 멀다는 추첨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추첨의 여부랑은 상관없이 두 번째 고려하셔야 될 거는 등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등교까지 걸리는 시간. 우리 애가 학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30분이 걸리면은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5번 가면은 5시간이나 걸려요. 그게 이제 매년 쌓이다 보면 되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우리 애가 걸어서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라 버스 타고 30분이라는 얘기는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고 버스 기다리고 하면은 시간이 40분 훌쩍 넘어가요. 매일 차로 데려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생각하셔서 거리도 되게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학을 선행을 많이 했다 안 했다의 비중으로 조금 수학을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를 같이 구별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과를 내가 보내고 싶다, 우리는 이과를 갈 거다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수원 수투까지는 좀 되어 있어야지 낙중대를 가서 크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제 기준으로 수원도 안 한 상태에서 낙생이나 중앙이나 대진을 가면 꽤 많이 힘들어하고 등급도 그만큼 꽤 잘 안 나오는 편이라서 좀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학교 분위기를 생각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학교 분위기가 조금 안 좋더라도 내신이 잘 나오는 곳을 가야 되나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이제 학생의 성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학생이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우리 애가 좀 노는 성격인지, 주변 애들이 놀면 다 같이 노는지, 아니면 주변 애들 놀아도 나 할 거는 다 하는지를 첫 번째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공부 분위기가 좋은 학교를 간다는 얘기는 시험 자체를 점수가 낮게 받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학생들이 좌절했을 때, 슬럼프에 겪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겪고 이겨내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조금 그냥 중위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낙생을 가서 첫 시험을 되게 아무리 잘 봐도 한 40점 받을 거거든요. 40점 받으면 등급으로는 5등급, 6등급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난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주저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우리의 생각은 공부 좋은 분위기를 보내는 이유는 난 더 열심히 해서 저 위로 올라가야지 라고 애들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친구들보다 이게 고등학교의 벽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하고 느끼고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라고 주저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기 자녀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좀 힘듦을 겪었을 때 이걸 되게 잘 이겨내는 성격인지 아닌지도 판단해서 공부 분위기가 좋은 곳을 보낼지 아니면 조금 쉽더라도 시험이 쉬운 곳을 보내는 곳인지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길어졌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제 설명회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있기는 한데 날씨가 좀 잘렸네요. 중학교 1학년 예비 중에 설명회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내일 모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공부 이것만은 끝냅시다라고 해서 이제 초중고에 대한 수학 전반적인 얘기를 오영기 선생님께서 하는 게 다음 주 화요일 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고등수학 내신부터 수능까지라는 이름으로 고등수학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다음 주 목요일에 하게 됩니다. 또 저희 이제 밴드로서 한 번 더 공지를 드릴 거고요. 밴드 초대 같은 경우는 오늘 방명록 적어주신 분들한테 밴드 초대 문자들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각각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홍민철 원장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이제 진단평가라는 걸 저희가 성심성의껏 잘 만들어서
애들이 얼마나 잘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시험 저희한테 무료로 테스트 신청하시면은 각각 상담까지 받고 학생에 대한 좀 솔루션도 같이 받아가 주셨으면 좋을 만한 걸로 신청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A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끝나고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